자살이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행위,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현재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은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이며 40대, 50대에서는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자살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보다 자살 시도율이 약 1.4배 정도 높으며 실제 자살률은 남자가 더 높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청소년 중 13.1%가 성인 중 5%가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고 보고되고 응답자 중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의 36%는 경제적 어려움이며 청소년들은 40.1%가 학교 성적, 노인들은 27.6%가 건강 문제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살 시도를 한 번 했던 사람들은 재시도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이후 실제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살 시도 경험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의 2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전국 26.6명이며 경기도의 자살률은 24.2명, 그중에서 안산시는 25.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으며 2013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살구라고 합니다. 살구라는 이름은 살리고 구하고라는 이름의 약자예요. 소속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이고 제 특기는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살 예방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살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듣기 위해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자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자살의 위험을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살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병, 알코올 중독, 신체 질환,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살의 위험을 낮추는 것은 가족과 친구들의 관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위험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살의 위험에 있는 사례를 보고 나서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살을 예방하는 3가지 단계, 첫 번째 관심 가지기, 두 번째 관심 표현하기, 세 번째 도와주기를 통해 어떻게 도와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가지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살 시도를 하기 전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자살 경고 신호라고 합니다. 자살 경고 신호는 보기의 신호, 듣기의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보기의 신호는 우리가 상대방의 모습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우울한 모습이나 위축된 모습 등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듣기의 신호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와 같이 직접적인 표현 방법, 혹은 그동안 고마웠어요와 같은 마지막 인사의 말을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행동적 신호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적 모습들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유서를 작성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 혹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나누거나 이전과 달리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는 모습 등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눈치채기 힘든 신호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적 신호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문제, 지속되는 외로움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을 잘 보셨나요? 앞선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두 가지 상황 모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힘들다는 말을 듣고 난 후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죽고 싶은 이유가 아무리 가벼워 보이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비난이나 비판, 충고하는 말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살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쁜 생각, 이상한 생각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어려움을 공감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자살을 예방하는 두 번째 단계, 관심 표현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갖는데 이를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살고 싶다는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주의 깊게 경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한 보기의 신호, 듣기의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에 대해서 들어봐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와 같은 질문으로 직접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기의 신호, 듣기의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를 발견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친구는 아닐 거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신호가 정말 자살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직접 물어보기를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물어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질문은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려와 달리 직접적인 질문을 할 경우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힘든 것을 이야기해도 되겠다라는 안도감을 받습니다. 이제 자살을 예방하는 세 번째 단계, 도와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보기의 신호, 듣기의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았다면 먼저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지 물어본 후 자살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혼자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살 예방 위기 상담 전화 1393은 24시간 언제든지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031-418-0123으로 전화를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산시 자살예방센터